간단한 한의학과 한방치료인데요. 저희 요즘 이 시국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건강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어, 한의학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이렇게 되고요. 이게 평소에 저랑 가깝게 지내시거나 또는 저랑 가까운 자리에 앉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가끔씩 위가 안 좋아서 그럴 때마다 보통 많이들 먹는 진통제나 소화제가 아닌 이렇게 동글동글 막 조그만 구슬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 환을 20개에서 막 30개씩 집어서 먹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저한테 배가 아프다고 하면은 저는 보통 막 보건실에 가라, 어, 소화제를 먹어라가 아니라 저는 손을 먼저 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왜 이렇게 손 따고 막 그런 한의학적인 이런 것에 집착을 하느냐? 저는 보통 양약이라고 하죠. 타이레놀 이런 게 잘 안 받고, 한약이나 이런 한방치료에서 효과를 본 적이 많기 때문이에요. 가끔 일반 병원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면은 가끔 가다가 의사 선생님들 중에 한의학적 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로 인해서 오늘 생각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서론이 길었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담적이라는 거예요. 담적이 무엇이냐? 이게 뭐노? 이러실 수 있는데 담적은 위의 외벽에 독소와 노폐물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위의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끔씩 겪는 소화불량이나 또는 위산이 가다 분비돼서 속이 쓰린 그런 건데 이러한 증상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그냥 단지 만성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거나 혹은 원인을 몰라서 위 내시경, 뭐 엑스레이까지 진행해 보지만 담적은 위에 외벽에 독소가 쌓여서 발생하는 증상이라서 내부 점막을 살피는 내시경으로는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독소가 쌓인 것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만성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어, 내가 머리가 자주 아픈데 원인은 머리가 아니라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담적병의 증상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 세 가지고 두통, 어지럼증, 위산 역류, 구취, 소화불량, 두통감, 피로감, 명치, 통증 등등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위가 아픈 것 하나만으로 생길 수 있는 거죠. 너무 일상적인 증상들이라서 약간 현대인들이 그냥 일상에서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도 있는, 어, 그런 증상들이 사실은 내가 담적이라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병원에서 단순한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넘기고 처방해 주는 것을 한의원에서는 담적인 것을 알아내고 개인에 맞게 한약을 처방해서 위장의 뭉친 기운을 풀어주거나 따뜻한 침을 놔줘서 기의 흐름을 원활하고 따뜻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뭐, 배 아프고 머리 아프면 병원 가지 말고 한의원에 가서 비싸게 한약 타먹으라는 것이냐. 솔직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한의학 치료 중에 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만약에 내가 발목을 접질러서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맞으러 오라고 하고 서서히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면 한의원 방문 빈도수를 줄여가면서 침을 맞을 겁니다. 엥? 근데 이건 병원 진료라도 똑같지 않나? 이러실 수 있어요. 병원도 처음엔 일주일치 약 처방해 놓고 다음 주쯤에 또 오라고 하잖아요.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짚어볼 것은 병원에 몇 번 가는 동안 어떻게 진료를 받나요? 청진기 심장에 대보고 입 벌리세요. 아,
하고 나무막대 넣어서 목구멍 확인하고 뭐 귀도 한번 불 비춰보고 아니면 엑스레이라도 찍고 이러고 끝 아닌가요? 아, 그렇다고 제가 양의학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형식적인 검사를 하고 알약, 가루약을 복용해서 화학적인 치료를 낫게 하는 병원과 달리 한의원에서는 꾸준한 침 치료 아니면은 한약 복용 이런 걸로 장기적이고 자연적인 치료를 해서 만성 질환도 원래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뭐 한약을 처방해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도 이제 다시 발병할 수 있는 병원 치료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한방 치료들, 민간요법 뭐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손 따는 걸 얘기할 거예요. 또 제가 괜히 누가 배 아프다 그러면 손부터 따라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이걸 아까 담적이랑도 연관지어서 한번 또 얘기해보자면 작년 겨울쯤에 제가 지독한 곧불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졸업여행도 못 가고 혼자 누워가지고 죽어가는데 어, 음,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렇게 알아 누웠던 적이 있어요. 배가 굳어버린 것처럼 아파가지고 막 약마저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켰어요. 타이레놀 같은 알약 같은 거를 그냥 약도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그렇게 위기 기능이 약해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N시간, 몇 시간을 아무것도 못 먹고 미음이랑 한약만 먹고 또 웩 하고 먹고를 반복하다가 손을 한번 따보기로 했어요, 엄마랑. 열 손가락을 다 따고 밑에 발가락을 따고 있는데 속이 편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음, 거짓말처럼 머리 아팠던 것도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엄마랑 한의원에 이렇게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의사 선생님께서 담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소상혈이라는 곳을 따면은 이제 피가 나오면서 이게 기의 흐름도 원활해지고 대충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 안쪽에 저렇게 점들을 표시해놨죠? 저기는 수지침이라고 저희 밴드에 침이 이렇게 뾰족하게 붙어있는 그런 게 있어요. 수지침이라고. 그런 거를 붙여놓으면 아파요. 아픈데 이거를 하면은 생리통이 되게 완화가 됩니다. 제가 해봤어요. 중학교 때 해봤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여자친구들 많으니까 한번 추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회를 가장한 저의 한의학 영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